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매일같이 아쉬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도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만큼 오늘은 조금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후장에 약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는 코스피가 0.3%, 그리고 코스닥은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체감상으로는 그보다 좋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나왔던 만큼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반도체도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인터넷 관련주들 카카오와 네이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신규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오늘 10%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 1페이지를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뒤에 가서 한번 수급을 살펴보고요. 또 상위 종목 내에서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두 번 끊어서 하는데, 한 번은 오후 1시에 촬영을 하고 또 한 번은 오후 3시 30분에 그때 촬영을 해서 이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서전기전을 중심으로 30분 만에 정말 급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후장의 원전 관련주가 조금은 강한 상승을 지켜주지 못했던 하나의 이유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첨보,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찝찝함,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오늘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연일 상승세만 보여주었던 위메이드, 이 종목은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오전장부터 장 막판까지 계속 순매수로 늘려갔었고, 기관은 오후장에 매수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두 주체가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상승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기관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카카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13만원을 돌파했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오늘 카카오페이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기관보다 순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두산중공업. 이 종목은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지금 8거래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주체가 연기금이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삼성 SDI, 두산중공업, 현대차, KTNG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순매도 1위 종목이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카카오, 카카오페이,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카카오를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어제 미국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어제도 다시 한번 미국의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S&P 500은 0.6%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나스닥은 무려 1%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0.3%의 상승이 나오면서 솔직히 조금 무서울 정도로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견조하다면 물론 국내 증시는 상승에 조금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락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이런 부분에 의한 차익 매물 혹은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미국 3대 지수가 또 한번 조정을 보여주게 된다면 별다른 상승폭도 없었던 국내 증시가 한 번 더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악재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저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금 촬영 시간이 1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 갭 상승 후에 지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갭 상승할 때는 오늘이 0.8%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정강 후약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종목일수록 또 대형주일수록 나아가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일수록 이렇게 덩치가 큰 업종과 지수가 갭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정강 후약 패턴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흐름은 팁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FOMC 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11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단계적으로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우려했었던 어떤 새로운 재료,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테이퍼링 범위,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지나갔던 하루였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되었던 만큼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까지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보여주었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긴축이라는 범위 안에서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본다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 선제적으로 걱정을 가질 필요는 없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라든지 내후년 상반기 이쯤 돼서 한번 고민해볼 재료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가 너무 섣불리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마별로 종목들을 나열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어떤 업종이 가장 강했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만큼은 단연코 말씀을 드린다면 원전 관련주들, 그야말로 시장을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장중 한때는 12%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은 8%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 이 종목도 지금 15%의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또 한정기술, 이 종목은 장중 한때 상한가 근처 28%까지도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진파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에 반해서 한전산업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원전 대장주, 바로 두산중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전 관련주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 바로 중국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국내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중국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원전을 최소 150기를 짓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150기라는 것은 제가 비교를 위해서 규모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150기는 전 세계가 지난 35년 동안 건설했던 원전 개수, 그보다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15년 동안 150기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이 원전 150기가 지난 35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건설했던 원전 개수보다 많은 숫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원전 건설 현재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렸었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공동의 의향을 가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런 인식들이 주식시장에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국내 시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에너지 중요성, 그런 발표가 있음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주식시장에 녹아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처음으로 소형 원전을 유럽에 수출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도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투자의 적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전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도 제가 관심을 가지되
쉬어가는 구간, 거래량이 줄고 눌리는 구간, 그런 구간을 활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도 보시면 10월 25일 날 이때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약 2주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예요.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약 2주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고,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가 이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업종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되 당분간은 관망하는 관점으로 원전 관련주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들이 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그 뒤에 조금은 쉬어가고 눌리는 구간, 그런 구간을 항상 활용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눌리는 구간 없이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그냥 놓아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장기 투자의 관점이 아니었다면 이런 구간에 매수하고 나서 어느 시점까지 오면 내가 손절하겠다, 그런 것들은 필히 설정하시고 투자의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하루 전으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고점 대충 이쯤 되겠죠. 두 번의 고점을 형성했었고 세 번째 이때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이탈했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보겠다, 그런 생각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항상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에서 요소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 가격이 만원에서 10만원으로 폭등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저는 요소수 품귀 현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 그런 업종에 비해서는 파급력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이 재료의 크기를 봤을 때는 이 요소수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원전 관련주, 전 세계 시장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원전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국가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요소수 품귀 현상, 물론 지금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면서 이게 조금은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최근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참 11월 12월이 되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계획했던 것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모두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